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 전일 자이언트 스텝이 아주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네. 6월 첫째 주에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주 종목 리포트 해드렸는데 지금 한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2주가 조금 넘었네요. 2주가 좀 넘은 상태에서 지금 이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통 관련주 이번 주에 짚어드리고 있는데 그 전부터 계속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유통 관련주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근데 최근에 또 유통 관련주들 관심 많이 몰리면서 주가 상승도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또 좀 선견지명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네. 사심 없이 뭐 네. 리포트나 시장 산업에 대해서 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 작전 리포트라는 코너에 네. 애정이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리포트를 분석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리포트에 대해서 저도 저의 의견을 좀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다 보면 결국엔 빠른 순환매 속에서 메타버스 시장은 오히려 조금 더 시세를 받았다라고 보여주고요. 최근에 있어서는 대선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로 메타버스 출정식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메타버스는 플랫폼 그리고 하드웨어 그리고 컨텐츠 세 가지로 나눠서 종목을 세 개 드렸죠. 네이버, 자이언트 스텝, LG이노텍 이렇게 세 개를 드렸는데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또 자이언트 스텝대로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 짚어드리는 종목들에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좀 유의 깊게 그 종목을 살펴보시는 게 수익으로 연결되더라라는 이야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순환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진짜 빠른 순환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좀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뭐 그날의 급등주를 좀 본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처럼 실적 탄탄하고 정말 전망 좋은 기업들 미리미리 분석해서 좀 끌고 간다면 이런 위험한 투자보다는 좀 안전한 투자가 지금 시장에는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종목 리포트들 분석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종목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바로 신세계였습니다. 조정은 기회인가라는 그런 주제인데 최근에 제가 이 정용진 부회장의 영상들을 좀 봤거든요. 이 신세계에 대해서 애정을 정말 많이 쏟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전망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신세계가 휴젤 인수 소식으로 깊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조정은 기회인가라고 좀 꼽아보았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보복 소비의 대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품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고 백화점에 오는 손님은 줄었는데 오기만 하면 1인당 지출하고 가는 금액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 중심에는 명품, 고가 내구재 소비 등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외여행이 제한되자 명품 쪽으로의 소비가 조금 나왔고요. 이제는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7월 달이 되면 이제 음식점이나 주점들도 10시가 아닌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결국엔 바깥으로 나오는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옷을 입는 모습이나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회복, 소비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 결국 외부 활동 증가와 패션, 화장품 등 자파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연결고리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품이나 고가 내구재에 국한되어 있던 매출이 패션이나 화장품 쪽으로 상품 믹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상품 믹스에 따라서 총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다, 향상될 것이다 라고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회사들 그리고 어디서 영업을 하는지 조금 먼저 살펴보면 신세계는 사업 영역이 백화점 있죠. 백화점 있고 그리고 면세점, 패션이나 아울렛, 화장품 도소매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 여객 터미널, 센트럴 시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대전 엑스포점을 8월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충청권 백화점 수요를 조금 더 잡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매출액은 1조 3,100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기저효과 탓이기는 하지만 3,659%가 증가한 1,235억 원의 1분기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1분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결국 유통업종을 3월, 4월 그리고 6월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시장을 바라볼 때 더 애착이 가거나 관심이 있고, 그럼에 따라서 좀 자신 있는 종목으로 그리고 자신 있는 섹터로 저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백화점, 호텔, 면세점, 코로나19에서 피해를 보면 피해를 받지 앞으로 좋아질 일이 더 많이 남은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신세계 DF죠. 면세점 중심입니다. 호텔 신라를 말씀드릴 때에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면 이라는 단서를 좀 달았었습니다. 이제 접종률이 높아지고 그럼 해외 출입국도 조금 더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좋아질 일이 남았지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좀 없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 7월 신세계 면세점 중 강남점을 철수를 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가 앞으로 이익 개선에는 조금 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년도 기저효과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따이공이라고 부르는 보부상들의 매출액, 보부상들을 향한 보부상들의 그 매입 그 규모도 여전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빠질 것이 없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한 패션 쪽으로도 해외 패션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 증가하고 있고요. 화장품 쪽으로도 전년 대비 18%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앞으로 보복 소비 플러스, 그리고 신세계와 네이버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동맹을 맺음으로 따라서 네이버의 럭셔리 부티크 간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좀 입점을 합니다. 그러면 판매 채널 확대, 보복 소비, 이 두 가지의 시너지가 신세계 자회사의 실적 개선을 이끌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깊은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왔던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결국엔 SSG.com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 그보다도 휴젤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신세계 주가에는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신세계 그룹과 네이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라는 기사 헤드라인 때문에 이베이 코리아와 신세계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요. SSG.com과 이베이 코리아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지, 지분 구조를 따져본다 하더라도 SSG.com의 지분 구조는 이마트가 50%를 조금 넘게 가지고 있고요. 신세계는 26% 내외를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베이 코리아 인수와 관련해서는 이마트가 더 주가와 직결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신세계의 주가 하락은 첫 번째로는 그간 많이 올랐습니다. 22만 원 언저리에서의 주가가 32만 원까지 조금 올랐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제가 신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깊은 하락과 횡보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을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연초에 한번 이 수익 실현을 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금 더 슈팅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보톡스 국내 매출액 1위 회사인 휴젤을 인수하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이 추세선과 평행한 선을 그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슈팅 이후에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그 이후에 답변 공시가 나왔죠. 조회 공시 이후에 검토한 바는 있으나 현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라는 공시가 나오니까 결국엔 실망 매물과 함께 주가가 조금 깊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결국엔 주가가 많이 올랐다. 22만 원부터 32만 원까지 45% 이상의 주가 수익률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휴젤 인수라는 기름을 부었다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근데 검토하는 바는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하니까 기관들의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6월 초부터 기관들은 여지없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지수 자체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종목들도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 중에 이러한 빌미가 제공됐을 때에는 여지없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으니 시장에서는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라는 말씀을 신세계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부분은 베인 캐피털이 2017년도에 휴젤을 인수했습니다. 휴젤을 인수한 이후에 이제 조금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업계에서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은가라고 보는데 휴젤이 보톡스 균주에 대해서 질병청에 보고를 할 때에 부패된 통조림에서 보톡스 균주를 채취를 했고 발견을 했다라고 질병청에 보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사측은 보톡스 균주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 균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자 균주 논란은 종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패한 통조림에서 균주를 채취했다, 발견했다라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균주 논란에 있어서 휴젤은 조금 안전하다라는 사측의 입장 표명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베인 캐피털은 이 균주 그리고 보톡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중심에 서기 때문에 일부 이른 바이아웃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으로 시장에서는 좀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세계가 이제 어떻게 이 휴젤 인수를 이끌어갈 것인가는 1개월 뒤인 7월 17일경 제공시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신세계를 이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늘 기업을 볼 때에 매출액을 보고 영업이익을 보고 그것이 증가하는가를 먼저 보죠.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도 보고 여기가 끝인가 앞으로 더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재무가 더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매출액은 총 19%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피해가 있기 전 19년도 대비로도 올해는 13%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망이 그렇고 되고 있는데 사업 영역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패션, 호텔, 여객 이 키워드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끝난 포스트 코로나 시절이 온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키워드들이 더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럴 것인가 또는 더 나빠질 것인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호텔, 포스트 코로나 이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죠. 여객, 여행을 더 많이 갈 겁니다. 패션과 화장품, 보복 소비 이후에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백화점과 면세점, 백화점도 그렇고 면세점은 특히나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면 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는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어쩔 수 없이 또는 얄궂게도 이 추세선을 맞아서 다시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부 현재는 추세선이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탈이 나왔다가 다시 이 추세선 위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업들의 특징은 결국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로 귀결될 텐데 현재 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피크인가 아니면 내년과 후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는가를 살펴봤을 때 매출액은 올해 19% 증가하지만 내년에도 14%가량, 후년에도 7%, 영업이익도 올해 4,498억 원이 전망되고 있는데 19년도를 이제 넘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년 22년도에도 5,300억 원 가량 그리고 23년도에는 6천억 원 가량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증가세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조금 이탈했더라도 다시 추세선 위로 복귀하는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과 후년에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22만 원부터 32만 원까지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빌미에 의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 하지만 추세를 그려보았을 때는 다시 추세선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이베이 코리아다, 휴젤이다, 여러 가지 이슈에서 시장에서는 좀 복잡하게 흘러가는 모습일 때 다시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하는가, 사업 포트폴리오는 어떠한가로 찝어보았을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답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수요일 신세계 리포트를 좀 같이 살펴보았고요. 기관 수급이 여지없이 매도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만 조금 체크해 보신다면 공포의 매수에 볼만한 구간이 이제는 오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으로 오늘 신세계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메타버스나 이번 주에는 유통업종 각 살펴본 리포트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토의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세계는 뭐 기관 매도를 조심만 한다면 앞으로 주가 생생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또 이베이 코리아 인수까지 단독으로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